지난 일요일에요. 양평 실내체육관에 가봤는데 경쾌한 테니스공 소리랑 아이들 웃음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풍경이 좀 특별했어요. 뭐랄까, 생전 처음 라켓을 잡아본 듯한 아이들이 금방 공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이야기는 바로 YPT 테니스 봉사팀의 활동입니다. 테니스 하면 왠지 좀 다가가기 어렵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매직 테니스라는 방법으로 그 벽을 허물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 흥미로운 시도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테니스가 흔히 생각하는 그 비싸고 배우기 어려운 운동이라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걸 깨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스포츠의 그 순수한 즐거움을 먼저 맛보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봉사팀 방식이 왜 효과적이었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보시죠. 네. 먼저 테니스가 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코트 수도 한정적이고 또 레슨비나 장비 비용도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쉽게 시작하기엔 문턱 있죠. YPT 테니스 봉사팀의 최기훈 회장님도 이런 현실 때문에 아이들이 아예 테니스를 시작조차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웠다고 하셨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YPT 봉사팀이 꺼내든 해결책이 바로 매직 테니스입니다. 이게 그냥 장비만 바꾼 게 아니라 접든 방식 자체를 바꾼 거거든요. 매직 테니스, 이름부터 뭔가 좀 기대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 보니까 일반 테니스보다 가볍고 부드러운 라켓이랑 공을 쓴다고 되어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요, 아이들이나 아예 처음 하는 분들이 아주 쉽게 성공 경험을 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공이 일반 공보다 크고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훨씬 느리고 부드럽게 튀어오르거든요. 아, 공이 천천히 온다는 거군요. 네, 라켓도 가벼우니까 아이들이 쉽게 휘두를 수 있고요. 이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공을 딱 맞추고 넘기는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 본 것처럼 10분 만에 랠리가 가능했군요. 솔직히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저도 예전에 테니스 배울 때 그 공 맞히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던데.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 배우는 것보다 일단 재밌게, 이게 먼저라는 철학이에요. 최기훈 회장님이 딱 기술은 나중 문제라고 강조하신 것처럼요. 네네. 일단 라켓으로 공을 치는 그 즉각적인 즐거움, 친구들이란 코트에서 막 뛰노는 경험 자체에 집중하는 거. 이 심리적인 진입장벽을 확 낮추는 전략이 바로 이 마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다른 분야 교육에도 적용해 볼 만한 통찰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쭈뼛거리고 망설이던 아이들이 강사님들 지도받으면서 금방 테니스에 빠져들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변화가 정말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참가했던 김민중 군이라고 10살인데 TV에서만 봤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서 신기하고 재밌다. 정식으로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김서연 양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금방 재밌어졌다고 했대요. 정말 신수하죠. 아이들의 이런 반응 보면 봉사자들이 왜 이 활동에서 큰 보람이랑 에너지를 얻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의 기쁨이 뭐랄까 계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멋진 활동을 하는 YPT 테니스 봉사팀 어떤 분들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팀은 2022년에 테니스를 정말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최기훈 회장님 중심으로 모여서 테니스의 즐거움을 좀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진입 장벽 때문에 좋은 운동인데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거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아, 순수한 열정이네요. 네, 지난 3년간 양평, 하남, 구리 이런 곳에서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를 해오셨고요. 최근에는 대상을 일반 유소년층까지 넓혀서 매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 매달 꾸준히 한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보통 이런 자원봉사 기반 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혹시 자료에 관련 내용이 좀 있었나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봉사자들 스스로가 아이들의 즐거움 속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점, 최기훈 회장님이나 강사 김진 씨 언급처럼요. 이게 활동을 지속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람이 원동력이다. 네.
물론 앞으로 조직 운영이라든지 지원 확보 방안 같은 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활동이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을 주고 또 함께 땀 흘리는 즐거움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같은 걸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매개로 나눔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현장인 셈이에요. 네, 정리해보는 YTT 테니스 봉사팀은 매직 테니스라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써서 테니스에 대한 그 심리적 또 물리적인 장벽을 낮췄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경쟁이 아니라 즐거움과 참여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감을 선물했고요. 결과보다는 경험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접근,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례는요, 특정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좀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아요. 매직 테니스처럼 청취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도 기존의 틀을 살짝 비틀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어쩌면 작지만 강력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한번 깨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처럼 스포츠를 통한 나눔이 아이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잖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다른 문제를 속에도 아이들의 손에 혹은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줄 또 다른 마법의 라켓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